여야가 8월 임시국회에서 민생법안을 합의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야정 협의체 관련 협상에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황이죠.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오늘 세 번째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하면서 대치 전국도 계속될 거란 전망입니다. 네, 오늘 정치권 소식 김현주 시사평론가, 이승훈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정치권 이야기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택을 보여주시죠. 네, 여야가 마주 앉는 모습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생 법안에 대해서 손을 잡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 일단 몇몇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합의 처리를 하려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여야정 민생협의체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어떻게 보세요? 일단 배준영, 박성준 두 원내수석 부대표가 마주 앉았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겠습니다. 예. 오죽하면 이런 장면이 연출되었을까라는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감출 수가 없는데요. 사실상 이 비쟁점 법안이라고 규정한 것도 굉장히 좀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 것이 쟁점 법안, 비쟁점 법안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로지 민생을 기본에 놓고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뭔가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오죽 그런 모습을 못 보여줬으면 이제는 투 트랙으로 나눠서 이제 싸울 거리가 없는 법안에 대해서는 통과를 시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아주 발등에 불 떨어진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구하라법이라던가 아니면은 PA 지금 전공의들이 다 빠진 상태에서 너무 시급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면서도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또 딴 목소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일단 하는 모양새만 보여주고 실질은 그야말로 이 모든 것에 대한 처리 의지가 있는가 이에 대해서 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어서 굉장히 또 아쉬움도 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민생협의체 구성까지 안 되는 부분은 일종의 의지의 문제라고 보고 계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한 의지가 과연 있느냐. 그 야당이 22대 국회 들어서 폭주하고 있는 그 모양새와 전혀 다름이 없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두 사람이 만나서 악수하는 모습은 보여줬으나 그 진심은 어디에 있는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이승훈 변호사께서는 직접적으로 협의체 구성까지 아직 진전이 안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진전이 되어야죠. 되어야 되는데 서로 간에 자신의 입장들을 밝히는 거고요. 좀 저는 절박하게 다가갔으면 좋겠어요. 금융시장도 많이 불안하고 국민들이 지금 피서 처리됐는데 피서도 못 간다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경기가 굉장히 안 좋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부 그리고 여당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그래서 야당과 함께 협치하는 모습들 좀 보여줘야 될 것 같고요. 국민들의 정치 불신이 많이 나오고 있고 합의 법안이 영권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도 놀랐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비쟁점 법안이라도 합의가 된 것들은 여야가 처리하기로 한 거 이 부분은 참 다행이다. 그리고 여야정 협의체도 빨리 구성해야 되고 여당 대표가 나서서 잘 하든 아니면 대통령실에서 또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더 열심히 나서서 하든 빨리 야당에게 더 손을 내밀고 또 계속해서 손 내미는데 야당이 계속 거부할 수 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누가 먼저라고 할 거 없이 나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여야정 협의체 신속하게 구성돼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이 앞서서 영수회담이 먼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정부는 국회 정상화가 먼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영수회담 개최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이 영수회담이라는 말이 이제 또 나왔어요. 이제 과거 대통령이 여당 총재를 겸하던 시절의 구시대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이 영수회담의 명분이 있느냐를 놓고 사실상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전 대표와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간들이 이제 길어지다가 총선 패배 이후에 그 국면이 전환되면서 또 여당의 사실상 지도부 공백 상태가 생기면서 이전과는 좀 다른 양상이었기 때문에 이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영수회담 자체가 목적이냐? 내지는 국민을 위한 민생을 풀어가고자 하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냐? 저는 여기에 이제 진위가 담겨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지금 양당의 지도부가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지도부가 이제 구성이 됐고 곧 8월 18일에
또 민주당도 이제 전당대회에 따라서 이후에 지도부가 구성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새 지도부가 양당이 구성이 되게 되면 지도부들끼리 만나서 여야 간에 그리고 국회에서 먼저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것이 순서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또다시 영수회담 제의를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여기도 역시 안타까움이 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뭐 영수회담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영수회담 해라. 뭐 여야 대표회담 다음에 해도 되니까 우리는 실무형이 돼야 된다. 실사구시하자 했으니까 저는 한동훈 대표가 그런 점에서는 참 잘하고 있다. 계속해서 대통령실은 뭐 거절하고 거부하는 것에서 너무 능숙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이 식물 대통령이 되고 있고 오히려 대통령은 뒤로 물러나 있고 한동훈 대표가 지금 돋보이는 형국이에요. 근데 본인의 임기가 아직 3년 가까이 남아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라고 하는 이미지를 좀 세워줘야 되는데 거부권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로 끝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좀 일부 져 보이는 것일 수 있지만 저번에 1차 영수회담 때는 서로 간의 경계감이라든가 또 서로 간의 어떤 눈치 보기 싸움으로 제대로 된 영수회담이 안 됐고 결과도 안 좋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났다는 데 의미가 있었다고 본다면 두 번째는 실무형 영수회담이 돼야 되고 만약에 두 번째 회담에서도 뭐 협의점이 안 나온다라고 한다면 민주당도 비판을 받을 거예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는 좀 뭐 자존심 세우지 말고 조금 뭐 서로 편하게 저번에 전화번호 교환했다고 했으니까 좀 대통령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한번 2차 영수회담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네, 국회 시각이 민생으로 향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가 한 3일째죠. 금투세 관련 얘기도 계속하고 있어요. 금투세 그렇습니다. 폐지에 대해서 워낙 좀 강한 입장을 하고 있으면서 민주당에게 토론하자, 원하는 데서 원하는 거 하자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사실 직접적인 뭔가를 내지는 않고 있어서 이거 전당대회 끝날 때까지 좀 기다려야 민주당 입장 나오는 겁니까? 이거 좀 얄미운 거죠, 저거. 국민의힘이 얄미운 아니요, 한동훈 대표가요. 아하. 아니, 뻔히 일주일이 있으면 당대표 선출될 건데 지금 당장 뭐 토론회 하자고 하는 거 안 하면 도망간다 뭐 이런 표현들이 저는 조금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고요. 다만 금융시장이 너무 불안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지금 금투세에 대한 기존 주장을 그대로 유지하기는 좀 어려워서 저는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 금투세를 마치 민주당이 만든 것처럼 이렇게 국민들이 보여지고 있고 국민의힘은 반대한 것처럼 하고 있는데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법안이고요. 또 추경호 원내대표가 발의한 법안이에요. 그래서 여야 합의로 된 법안이지만 지금 워낙 금융시장이 불안하니까 금투세도 어떤 긍정적 신호 측면에서는 유예를 하거나 폐지하는 방안도 좀 고민해 볼 것 같고 이재명 대표도 1년에 5천만 원 이상의 경우에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20%의 어떤 세금이 붙는데요. 예. 이걸 1억으로 높인다거나 또 여러 가지 다른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당대표 선출 이후에 여야가 합의로 금투세에 대한 어떤 조정안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예, 입장 좀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이 금투세 관련 토론회는 한동훈 대표가 먼저 제안한 게 아닙니다. 민주당의 의원이 국세청 차장 출신이죠. 이분이 먼저 기획을 한 상태에서 지난 월요일에 블랙 먼데이가 오면서 그 우리 주식시장이 크게 출렁이는 상황 속에서 지금 시행이 유예되어 있는 이 금투세가 내년 1월 1일부터 예정대로라면 시행이 되게 되기 때문에 지금 뭐 내년 1월 1일이 얼마 남지도 않았습니다. 지금이 어떻게 보면 변화를 주려면 골든 타임이기 때문에 이때를 놓치지 않고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으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를 가지고 한번 토론을 하자라고 이제 제안을 한 건데 이에 대해서 지금 박찬대 직무대행의 경우에는 뭐 그 얘기밖에 할 얘기가 없냐 한심하다 이런 얘기를 내놓으셨어요. 근데 박찬대 원내대표가 사실 이분이 회계사 출신이고 금융감독원에서도 근무했었기 때문에 어떤 전문성 차원에서 보자면은 이재명 대표보다 더 전문성이 있는 분입니다. 이런 금융이나 세제 관련해서는. 근데 왜 자신이 없어서 못 나오시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물론 뭐 아버지 하명이 이제 좀 두려워서일 수는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내의 의견 조율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성준 정책위 의장의 경우에는 반드시 시행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또 당내 대변인의 경우에는 뭐 당론으로 확정된 건 아니다. 박창대 직무대행의 경우는 한심하다. 이렇게 목소리들이 다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좀 한 가지로 합치시키면서 동시에 토론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이 적기를 놓치면 안 된다라는 입장을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번에는 해병특검법 이야기도 좀 해보죠. 민주당이 오늘 세 번째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이번에는 김건희 여사를 수사 대상에 명시하면서 재발의했는데요. 야당에서 이렇게 기존보다 더 강화된 내용의 특검법을 발의한 이유는 뭘까요? 대통령이 계속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반대적인 심리가 작용했다고 보고요. 또 저번에 청문회 과정에서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인가요? 그분이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임성근 사단장을 구명 로비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취지의 증언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까지도 특검 대상에 포함돼야 된다. 이런 취지로 넣은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이건 민주당 아니에요. 민주당 아니니까 민주당 아니 뭐 통과되는 건 아니니까요. 예. 국민의힘에서 우리 한 대표께서 제3자 추천 특검법을 제안한다고 하셨으니까 좀 발의를 하셔가지고 여야가 수정안과 대안을 제시를 통해서 합의 도출된 안을 통과시키면 되고 박찬대 원내대표도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의 안이 나오면 협의할 의사가 충분히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협의안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뭐 민주당이나 야권은 통과시키고 대통령은 거부권 그리고 다시 재표결하고 이게 도돌이표고 국민들의 어떤 굉장히 원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이걸 끝내야 되는데 누군가 한 분의 어떤 그 치킨 게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야 합의로 좀 좋은 안을 만들어서 통과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해병특검법 이미 두 차례나 거부권을 거쳤던 법안인데 그렇습니다. 또 이번에 여야 대치가 더 심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어떤 생각 갖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이 특검의 목적이라는 것이 이제 분명한 거죠. 윤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김 여사까지 이제 적시를 했다는 것을 보면 무엇을 원하고 있는 것인지가 명백하지 않습니까? 말씀하셨다시피 제2요구가 21대 국회에서도 됐었고 22대 국회 들어와서 또 한 차례 발의를 했음에도 다시 한번 표결로 인해서 이제 폐기가 됐는데 그게 불과 며칠이 안 됐습니다. 지난달 25일에 재표결돼 가지고 폐기가 됐던 거거든요. 근데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 특검의 필요성에 대해서 필요하다라는 여론이 높은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과정을 국민들께서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국회법 92조에 따르면 동일 회기 내에 같은 안건에 대해서 두 번 제의할 수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여기다 살을 붙이거나 아니면 이걸 보다 합리적으로 바꾸거나 바꿔야 다시 한번 재발의를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지금 전개되어가는 양상을 보자면은 이게 점점 개악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점점 독소 조항이 추가되는 양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인 것이기 때문에 물론 저는 전당대회 이후에 이재명 대표나 혹은 민주당에서 제3자 특검법 같은 것에 대해서 다른 입장을 취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됐는데 이렇게 무리하게 자꾸 발의를 하는 것은 오로지 목적은 한 가지죠. 계속해서 거부권 행사를 유도하겠다라는 이런 좀 의도나 목적이 있는 것으로밖에는 해석이 어렵습니다. 제3자 특검법에 대해서는 당내 어느 정도 합치된 의견으로 간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제3자 특검법에 관해서 원칙은 있죠. 그 당내에 특히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이에 대해서 당론으로 선 수사 결과를 보고 난 다음에 예. 그다음에 이제 특검을 추진해 또 하자라는 입장인 것이고 한동훈 대표는 아시다시피 전당대회에 출마하면서 제3자에 의한 특검 지정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본인이 원칙적으로 아직도 그 입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당내에 민주적인 토론 절차를 거쳐서 과연 어떤 절차를 내세우는 것이 국민들 보시기에도 합당하고 국민의힘 입장 내지는 대통령실의 입장도 명확히 밝힐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토론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그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다음 이슈 태그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예, 사면 심사위 지금 결과가 어느 정도는 좀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를 통해서 이번 광복절 특별 사면 및 복권 대상자 명단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그리고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대상자 명단에 지금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두 분 의견 또 궁금합니다. 먼저 들어볼까요? 대통령의 사면권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 79조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예. 사면과 감형, 복권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대통령 뜻대로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면심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을 위시로 해서 외부 위원들까지 해서 함께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를 하게 되면 사면심사 대상 명단을 가지게 되고 이것을 사면권자인 대통령에게
상신을 하게 되면 거기서 예. 이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최종 결정하게 되는데 그렇죠. 지금 정치인들 가운데서 좀 주목의 대상이 되는 분이 이제 두 분으로 알려져 있죠. 김경수 경남 도지사, 전 경남도지사 그리고 이제 조윤선 전 정무수석의 경우에는 조윤선 정무수석의 경우에는 지난번에 이제 같은 재판을 받았던 경우에 그 대통령 비서실장의 경우에는 사면을 받았는데 사면 대상에서 제외가 됐었기 때문에 과연 이번엔 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이냐의 여부가 있었던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김경수 전 지사의 경우에는 이 드루킹 특검을 통해서 본인이 2년형을 확정받아서 수감하다가 약 5개월을 남겨놓고 이제 사면이 된 상태입니다. 남아있는 자녀 형기만 제외가 됐지만 복권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복권되지 않은 것에 이제 관심이 가는 거죠. 왜냐하면 피선거권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2027년 12월까지 선거에 나갈 수가 없는 입장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2027년 3월에는 대선이 있게 되죠. 그러니까 과연 복권이 주어질 것이냐 아니냐를 놓고 민주당 측에서도 혹은 정치권 전반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인데 포함되었다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승훈 변호사께서는 이번 결정 어떤 생각하면서 보셨어요? 뭐 정치가 포용이고 또 뭐 정치적으로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기회를 주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이런 법권에 대해서는 뭐 전반적으로 찬성을 하고요. 다만 이제 뭐 김경수 지사를 복권하니까 이의제의로 해서 뭐 친명을 좀 견제하는 거 아니야? 또 비명의 구심점이 생기는 거 아니야? 뭐 이건 이제 정치적인 의도라고 보고요. 뭐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 의도대로 또 되는 경우가 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좋은 의미로 좀 정치가 포용되고 화합하는 의미로서의 어떤 사면 복권으로서 저는 좋게 보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런 꼭 사면 복권뿐만이 아니라 여야 협치에 있어서도 조금 더 포용하는 자세로 좀 상대에게 좀 져주는 자세로 좀 더 협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렇게 김경수 전 지사 결국 복권 대상에 포함이 됐습니다만 일각에서는 민주당에서 김 전 지사 복권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두고 뭐 친명, 비명, 뭐 신경전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왔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뭐 사면 복권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잖아요. 최근의 기류는 막 야당에서 대통령에게 뭘 요구하거나 법무장관에 뭘 요구해서 뭘 받을 경우에는 또 그만큼 또 뭘 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어떤 정치 현실은 서로 간의 경계감이 너무 높아서 그런 것이지 뭐 추천을 하기 싫어서 안 한 거다. 뭐 이렇게 보지는 않고 있고요. 예. 또한 뭐 다양성 측면에서 김경수 지사가 복권됐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의 어떤 견제색으로서 커져가지고 뭐 향후 대권에 엄청난 영향을 발휘한다라고 보기에는 현실은 뭐 그렇게 되기는 어려운 상황이게 있고요. 어떤 그런 정치적인 의도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용과 협치의 정치로서 또 대통령이 복권했으니까 또 민주당 내에서도 또 다양성 있게 어떤 의견들이 제시되는 또 정당으로서 또 거듭나는 또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평론가님 의견도 여쭙겠습니다. 이 사면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목적이 국민 통합에 있습니다. 국민 통합을 목적으로 해서 이제 사면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사면 대상자에 대한 건의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 측에서 특히 뭐 김경수 전 지사의 경우에는 민주당 측에서 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게 적극적인 의사 개진이 없었다는 거예요. 과연 그렇다면 그 속뜻이 무엇이냐? 그러면 왜 사면만 해주고 복권은 해주지 않았느냐? 이거는요. 김경수 전 지사의 경우는 드루킹 특검을 통해서 민의를 왜곡해서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제도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에 파탄 의도가 있었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죄질로 보면 상당히 안 좋은 이런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사면은 이루어졌으나 복권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에 의도를 놓고 마치 이것을 활용해서 마치 무슨 저의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꿈보다 해몽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용해서 민주당 내에 균열을 시도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정성호 친명 좌장이라고 불리는 분이 하셨는데 예. 그래서 아마 시기를 조율할 것이다 예. 했는데 시기 조율은 없었습니다. 이번에 복권 대상에 이제 포함되어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라는 사실이 이미 증명이 된 것이고 민주당 내에서 김경수 전 지사가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이재명 대표의 이제 거취와 관련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을 시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을까의 여부는 민주당 내에서 의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면이라는 제도 자체를 놓고 이것을 마치 뭐 대통령이나 혹은 정부 여당에서 이것을 이용하려는 저희가 있는 것처럼 해석하는 것은 좀 좋지 않다 그런 평가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된 내용들 13일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최종 확정된다는 건 말씀드리겠고요. 저희 남은 시간 동안 한 가지 주제 더 이야기해보죠. 김영석 이사장이 독립기념관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왜 이분을 임명했는지 이해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노조를 굉장히 극단시하고 싫어하시는 김문수 전 지사를 노동부 장관으로 하고 이진숙 지금 방통위원장처럼 여야 편향이라든가 또는 좌파 우파 연예인, 좌파 우파 영화 뭐 이런 좀 극단적인 분들을 또 방송통신위원장에 앉히는 것도 좀 이상하다 봤는데 독립기념관장의 이런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성을 계승하지 않는 듯한 취지의 발언을 하고 또 1945년 8월 15일 광복절을 인정하지 않고 48년 8월 15일에 건국절을 인정하는 그런 뉴라이트 사관의 어떤 분을 왜 독립기념관장이 하필이면 독립기념관장에 앉혔을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요. 대한민국이 식민지 지배를 받으면서 근대화됐다라고 하는 식민지 근대화론까지 추종하시는 분을 독립기념관장에 앉혔으니까 이 광복회 인사들께서 대통령실에 밀정이 있는 것 같다, 밀정의 그림자가 보인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 인사는 좀 정말 이상하고요. 저 인사를 추천한 분도 좀 굉장히 문제가 많은 분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부정적인 입장을 좀 주셨는데 김영석 관장 본인은 기자간담회에서 본인이 뉴라이트라는 얘기를 이번에 처음 들어봤다라고 하더군요. 이 야당의 입장 좀 어떻게 들으세요? 그러니까 뭐 뉴라이트다, 뭐 예. 친일파다 이런 비판들이 좀 나오고 있고 그렇지만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본인은 뉴라이트가 아니다. 뉴라이트라 하면 흔히 운동권 인사였다가 우파로 전향한 사람을 일컫거나 내지는 역사학계에서는 일제 식민 지배에 대해서 동조하는 입장을 가진 사람들을 뉴라이트라고 하는데 본인은 그 입장이 아니라는 점을 이제 명확히 하면서 본인이 기념관장의 공모에 응했던 것도 국민 통합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그 공모 절차의 목적에 상당히 동조했기 때문에 지원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좀 아쉬운 점은 이종찬 광복회장의 경우에도 입장이 좀 다르다는 거죠. 왜냐하면 같은 이제 정부 쪽 인사임에도 예. 불구하고 이게 좀 임명 취소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좀 아쉬운 측면이 있고 이에 관해서 이제 뭐 철진한 이념 논쟁이 다시금 좀 불이 붙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주 시사평론가, 이승훈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